요즘 제가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피부과에서 정밀검사로 진단을 받은 건데 염증성 지성피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패드를 사용을 하면서 잡티가 확실히 옅어지고 칙칙했던 피부톤도 맑아졌어요. 트러블이 안 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탄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잔주름이 생기는 것 같고 피부에 뭔가 영양이 당장 부족한 것 같다 할 때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맞이 제가 효과를 본 스킨케어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살면서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그렇게 사실 많이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피부 좋다는 얘기 정말 자주 들어요. 근데 이럴 수 있던 게 제가 근 몇 달간 정말 피부 관리에 온 정성을 다 쏟았어요. 여러 방법 시도해보고 여러 제품들 사용해보고 뒤집어도 보면서 효과도 보면서 각가지 시도 끝에 제가 정착한 스킨케어 루틴이 있거든요. 저는 피부과에서 정밀검사로 진단을 받은 건데 염증성 지성피부라고 하더라고요. 피지가 과다 분비되는 피부고 또 여드름성 피부예요. 정말 툭 하면 트러블 올라오고 이마 좁쌀로 뒤덮이고 여드름 나고 이렇게 반복하기 일쑤였는데 요즘만큼은 정말 제 피부에 조금 자부심이 생겼다. 이런 적이 처음이어서 제가 효과 본 방법들을 꼭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원래 사계절 다 다르게 스킨케어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제대로 효과 본 여름철 스킨케어 루틴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1차 세안은 클렌징 밤 아니면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합니다. 클렌징 오일 같은 오일류의 제품이 지성 피부에 안 좋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일이 피부에 안 받는 것보다 세정이 꼼꼼하게 안 됐을 때 훨씬 트러블이 잘 올라와요. 지성 피부한테 클렌징 워터가 좋다고 말을 하시는데 사실 솜으로 닦는 거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고 그래서 또 클렌징 워터를 거품 내서 쓰면 좋다 해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세정이 꼼꼼하게 되는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클렌징 밤이랑 클렌징 오일로 돌아갔습니다. 1차 클렌징 제품은 뭔가 다 무난무난하게 좋지 이게 너무 좋다라고 추천할 제품이 사실 없어가지고 추천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클렌징 밤 아니면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진행한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세안제는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런 파우더 타입의 효소 세안제 너무 좋아하고요. 이건 SRB의 제품입니다. 이거 제가 옛날부터 여러 번 추천했던 건데 이런 알갱이 타입의 파우더 워시 세안제들이 보기에는 좀 자극적일 것 같잖아요. 뭔가 스크럽 느낌이 나면서. 근데 전혀. 저는 사실 세안제를 좀 묽게 쓰는 편이거든요. 이거를 거품 내는데 조금 덜어가지고 물을 1:1 아니면 4물 6 정도로 섞어가지고 거품을 내서 사용을 해요. 어떤 날은 얼굴에 좀 각질이 쌓여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거 자체를 손에 바로 덜어가지고 이거 6, 물 4의 비율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1:1 비율로 섞어서 손으로 그냥 바로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순하고 자극이 전혀 없어요. 요즘 같은 여름에는 그냥 데일리로 아침마다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효소 세안제가 팩으로 쓰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방법처럼 거품 내는 용기에 1:1 비율로 넣고 풍성하게 거품을 낸 다음에 실리콘 팩 브러쉬 같은 걸로 그 거품을 얼굴 전체에 발라놔요. 그리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놔뒀다가 문지르면서 세안을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피부가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이 세안 방식 좁쌀 올라올 때 효과 되게 많이 봤어요. 좁쌀 웬만한 거 싹 사라지고 요철에도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효과가 진짜 좋아서 여러분한테도 추천드릴게요. 효소 세안제 아니면 보통 약산성 클렌징 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좀 퐁당퐁당으로 효소 세안제 아니면 약산성 클렌징 폼 이렇게 번갈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약산성 클렌징 폼 쓰는 날은 그날 피부가 좀 너무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좀 건들기만 해도 살살 아플 때 있잖아요. 어떠한 자극도 주면 안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무조건 그냥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가볍게 세안을 해주는 편이고 좀 피지랑 각질이 쌓여있는 게 느껴진다 하면은 효소 세안제를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세안을 하고 나서 트러블이 안 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알로에 팩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알로에 겔팩 있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하도 떠가지고 이게 뭔데 이렇게 날릴까 싶어가지고 저도 해봤거든요. 진짜 좋아요. 알로에 겔팩 하고 나서 정말 피부 뒤집어지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아니 거의 뒤집어지질 않아요. 뒤집어질락 말락 할 때 효소팩도 해주고 이 알로에 겔팩 해주면은 진짜 최고. 둘 다 하기엔 좀 번거롭다 하시면 저는 알로에 겔팩을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효과가 더 좋은 건 알로에 겔팩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알로에 겔 성분에 알러지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비추드려요. 저는 이 브링그린의 알로에 99% 수딩 젤 올리브영에 팔고 있어서 구입을 해봤고 이게 에탄올이 없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 쓰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이거 추천드립니다. 워낙 유명한 루틴이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실리콘 팩브러쉬에 짜가지고 얼굴 전체에 듬뿍 발라줘요. 그리고 화장솜 물에 적셔가지고 그냥 전체에 다 붙여놓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지를 해주고 떼어낸 다음에 남은 잔여물들을 물로 세안을 하면서 제거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염증이 올라갈 확률을 확 줄여주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염증성 피부인데다가 얼굴에 열이 잘 오르는 타입이어가지고 이 알로에 겔팩을 하면서 트러블의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거의 맨날 해주는 편이고 너무 피곤해서 못하는 날은 생략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최소 이틀에 한 번은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 첫 단계로 저는 토너팩을 해줍니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 편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이거든요. 아비브의 글루타치온좀 잡티 패드 비타터치. 이 패드 요즘 진짜 좋아해요. 잡티 케어에 제가 굉장히 효과를 본 제품이에요. 이 패드 자체의 효능이 색소 침착이나 기미나 잡티 이런 거에 붉은기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안색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패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용을 하면서 진짜로 피부가 맑아졌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워낙 여드름이 자주 나는 피부였다 보니까 피부 곳곳에 색소 침착이 남아있어요. 이런데도 다 색소 침착이거든요. 색소 침착이 막 생긴 거 아니면 워낙 깊잖아요. 저는 이게 생긴 지 거의 1년이 돼가지고 사실 엄청 깊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킨케어만으로 완전히 없애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 근데 이 패드를 사용을 하면서 잡티가 확실히 옅어지고 칙칙했던 피부톤도 맑아졌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세럼이 듬뿍 담겨져 있는 패드라 엄청 촉촉하고 밀착력도 좋아서 붙이고 일상생활을 해도 안 떨어져서 좋아요. 보통 토너팩은 저녁에만 하긴 하는데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는 일어났을 때 땀나고 있고 모공 다 늘어져 있고 기름기 다 올라와 있고 그럴 때 이제 피부 열감을 내려줘야 피부도 좀 숨을 쉴 수 있고 화장도 훨씬 잘 먹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놨던 이 패드 꺼내와서 그냥 짧게 3분에서 5분 정도 올려놓고 떼어낸 다음에 화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진정이 되면서 좋더라고요. 패드랑 같은 라인의 세럼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글루타치온좀 잡티 세럼 비타드롭 제품입니다. 이 세럼을 보시면 주황색 알갱이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글루타치온좀을 담은 잡티 캡슐이에요. 이 글루타치온을 엑소조모한 캡슐 형태가 유효 성분을 더욱 피부 속 깊이 흡수시키고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들로부터 생긴 잡티들을 타겟팅해서 색소 침착을 개선시켜준다고 합니다. 이게 같은 라인이어서 그런지 궁합이 굉장히 좋고 같이 발랐을 때 효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실제로 브랜드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두 제품 같이 사용했을 때 피부 속 색소 침착을 161%나 개선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두 제품 모두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가 되어서 저처럼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안심을 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너무너무 순하게 무자극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잡티 케어 라인이 이렇게 순하기 쉽지 않거든요. 요즘 정말 찐으로 잘 쓰고 있는 기초템들이고 이 제품들 지금 올리브영에서 33% 할인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잡티나 미백에 고민이 있으시면 지금 구입해보세요. 그래서 기초 케어 1단계로는 이 제품들 사용을 하고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름에는 수분 보충이잖아요. 그래서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수분 보충을 피부에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수분 앰플이나 수분 세럼 꼭 바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수분 앰플로 사계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바로 톡스앰필의 히알루론 부스팅 앰플입니다. 이거 아니면 토리든의 수분 세럼 많이 써요. 둘 다 정말 순하디 순하고 오래 썼는데 트러블 유발 같은 거 전혀 없었고 또 수분은 확실히 채워주는 느낌이어서 그냥 첫 단계나 중간 단계에서 발라주기 무난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톡스앰필이 화장품 만드는 거 아셨어요? 저는 사실 톡스앰필에서 제품들을 다양하게 보내주셔서 다 써봤는데 다 좋더라고요. 특히 이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관리를 좀 소홀히 하면은 다시 트러블이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급하게 진정용으로 바르는 게 라로슈포제의 에빠글라듀오 M 에센스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얼굴 전체에 바르지는 않고 트러블이 난 곳 위주로 바르는 편이에요. 이거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좀 진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러블 올라왔을 때는 이 제품 쓰고 여기서 이제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 전에 뭔가 좀 탄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잔주름이 생기는 것 같고 피부에 뭔가 영양이 당장 부족한 것 같다 할 때는 이 라메르의 더 컨센트레이트 이 제품 발라줍니다. 이건 좀 되직한 에센스 크림 같은 제형이고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은 안티에이징 제품이에요. 탄력이 필요한 좀 눈가나 여기 팔자주름이나 이마 같은데 위주로 소량만 바르고 자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영양 라인이다 보니까 유분기가 좀 있어서 얼굴 전체에 듬뿍 바르기는 여름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겨울에는 굉장히 잘 쓰는 제품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어차피 많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아까워. 그냥 아이크림 대신 발라주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마무리는 항상 크림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못 모르고 그냥 난 지성이고 유분이 많으니까 수분크림 생략하고 에센스로 끝내야지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피부 뒤집어져요. 다 채웠다고 처음에 느껴질 수 있지만 건성이든 지성이든 항상 마무리는 수분크림으로 해서 장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수분이랑 영양분 다 채워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쉴드를 쳐주는 거죠. 코팅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저는 유분기 있는 크림은 절대 못 쓰기 때문에 이런 수분 겔 타입의 크림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오랫동안 발라봤는데 트러블 유발 전혀 없고 유분 없이 수분만 충분하게 채워주는 느낌이라 여름철에 쓰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은 이런 루틴대로 스킨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트러블성 피부에 뭔가 색소 침착이 고민이시고 잡티 고민이고 피부가 좀 맑아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루틴 중에서 끌리는 제품들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코에 화이트헤드 걸리는 코팩 따로 해주고 있고 2주일에 한 번씩 얼굴 전체에 각질이 많이 올라와 있고 피지가 좀 많이 쌓여있다 싶을 때는 스크럽이 들어있는 어시오프 팩도 사용을 하고 또 머드팩 같은 것도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편입니다. 원래는 그런 팩들을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번갈아 가면서 했었는데 알로에 겔 팩을 하고 나서부터는 알로에 겔 팩을 맨날 하는 게 다양한 팩들 번갈아 가서 하는 것들보다 효과가 좋아서 지금은 알로에 겔 위주로 하고 중간중간 다른 팩들을 끼워 넣는 편이에요. 다른 계절은 몰라도 여름에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